자, 신라젠이 실험 결과, 3상 임상 실험 결과 무리라고 됐는데도 아직도 신라젠 주식이 최근에 올라가기도 했고 아직도 15,000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이 신라젠과 관련해서 제가 유재수와 신라젠의 연관성 부분들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생방송에서도 지금 부산대 의대 인맥, 최근에 조국 딸에 관련되는 거론된 인물도 지금 신라젠과 관련해서 과거 엮인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노환중이 부산 의료원 원장이고, 또 조국 딸이 학교에 다닐 때 조국 딸에게 개인 장학금을 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개인 장학금이라도 그렇게 막 주면 안 되는데 6학기 연속 줬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기 개인 구자에서도 장학금을 줬다. 그래서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도 한 3번쯤 줬다. 그래서 그건 뇌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의 부산대 병원이 신라젠과 공동연구 협약을 맺어서 특혜 논란이 있었다는 2015년 10월 13일 날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0월 13일이면 박근혜 정권 때인데, 부산대 의대 지대 인맥들이 중심이 되어 만드는 이 신라젠이 양산 부산대 병원하고 유전자 세포치료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해서 당시에 특혜 논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양산의 부산대학교 병원의 병원장이 노환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환중이 지금 신라젠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한간의 이야기들이 지금 거론되는 겁니다. 당시에 보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배재정이라고 부산일보에 기자를 하다가 비례대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새정치연합, 지금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연합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양산 부산대 병원이 신라젠과 1월 달에 체결한 유전자 세포 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특혜 소지가 다분한 계약이다. 지금 이 배재정은 지금 국무총리실에 있죠. 근데 배재정이 부당성을 제기한 공동연구 협약은 양산 부산대 병원이 신라젠과 체결한 유전자 세포 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입니다. 배 의원은 당시 양산 부산대 병원이 신라젠에 대해 과도한 이권을 넘겨줘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요. 연구소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는 운영위원장을 계약상 어린 신라젠이 지목을 하고, 연구 성과도 신라젠에 다 기속되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양산 부산대 병원은 공공기관이고 신라젠은 개인기업인데, 둘이서 같이 연구센터를 만든다 해놓고는 센터장을, 연구소장을 신라젠이 임명하고, 또 연구성과도 신라젠이 가져가기로 하면 공공기관은 거기에 둘러리를 쓰는 일인데, 이거는 당시 이 양산 부산대 병원의 노환중이 신라젠과 어떤 유착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 배 의원은
병원 이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과. 그러니까 이 정도 일이면 부산대 병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원장이 했고, 연구 공간을 신라젠만 단독으로 사용하고, 특허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양산 부산대 병원이 받는 로얄티에 상한선을 뒀다.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은 돈 많이 벌어도 요만큼만 받으라고 한 게 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는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신라젠이 연구 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라고, 이 양산 부산대 병원에 대해 감사로 밝히지 못한 의혹은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서 시끄러워지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감사 부서서 해당 협약에 대해 특감을 실시해 경고와 재협약을 주문했는데, 결국 부산대 병원 자체가 이 신라젠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연구소를 공동으로 만들어주면서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완전히 띄워줬다는 거야. 그때 임의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노환중이고, 자, 그 노환중이 지금 부산대 의료원 원장이고, 또 노환중이 거기로 가는데 누가 영향력을 행사했는가가 지금 검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생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3만 피해자들이 생긴 신라젠 주가 조작 수사.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언급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8일 날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에 대해 해당 건을 검찰로 이첩한 이후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 답변은 김진태 의원이 10월 8일 국회에서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건감원에다가 말을 한 거죠.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내부 정보를 회사 관계자끼리만 공유한 뒤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겼다. 대표적인 예가 신라젠인데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말을 하니까, 여기에 건감원 원장이 1차적으로 건감원에서 조사를 한 뒤 따로 결과 발표는 안 했고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이첩을 했다. 이럴 때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관료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 이 함께 출석한 원성현 건강은 자본시장 부원장은 신라젠은 패스트 트랙 건으로 검찰에 이첩한 상태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조사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다. 지금은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김진태 의원이 피해자가 3만 명에 달하는데 이걸 그냥 검찰에 넘기고 끝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다, 이렇게 말을 하자 건감원장은 적극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난 8월 달에 금융위원회 산하 정권선물위원회는 신라젠이 팩400 무용성 검사를 앞두고, 삼상 임상실험이라는 그것이 무용성 검사였죠. 보통주를 대량 매각했다라는 건감원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신라젠 관계자들을 남부지검에 이첩을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데요. 자, 그래서 건감원은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신라젠 조사에 착수해서
조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거 이루어진 다음 날인 8월 28일 신라젠을 압수수색을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신라젠에 노환중 조국 딸과 관련 있는 부산 의료원장 등 여러 인물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자, 법무부가 지금 이렇게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해체하게 되면 올해 안에 신라젠 수사는 거의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라젠에는 그야말로 고도의 주식 상장과 관련되는 부분, 주가 조작과 관련되는 부분, 또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을 끌어들인 부분,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팔아먹은 부분, 해외로 들고 나가서 실험을 한다면서 계속 띄운 부분, 그리고 권력 실세들을 여기 끌어들인 부분, 정경유착과 온갖 지금 이 비리들이 여기에 다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라젠이 당분간은 왕창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의심할 거니까 9월 말까지 8,000원대에 떨어졌던 신라젠 주식이 한 2만 원까지 이렇게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 이거 좀 또 장난이 치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지금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신라젠 사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제가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특례 상장되는 이런 주식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들어오는 주식을 좀 경계해야 된다. 코스닥 문턱을 낮춰서 정상적인 어떤 회계 평가를 받지 않고 기술로 특례 상장되는 부분이 바이오에 많았는데 이것이 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코스닥에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다 상당히 외면됐다는 겁니다. 특례 상장이라는 것은 이익이 나지 않고 적자만 막 나고 있는 회사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기술 특례, 성장성 특례, 이익 미실현, 테슬라라고 부르는 이런 특례 상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몇 개의 특례 상장 바이오 회사들이 다 시장에서 지금 외면을 받았는데 신라젠 사태로 인해 특례 상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완전히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죠. 특례 상장이 한마디로 정치 권력 등에 업고 사기 아니냐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 테슬라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 성장성 특례 이런 것까지도 막 생겼어요. 기술 특례만 있다가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적자를 계속 보던 기업이 이제 기업 공개해서 주식을 상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례 상장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야말로 2018년 특례 상장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만 해도 21개로 2017년에 비해 3배, 2017년에 7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2005년에 기술 특례 상장이 처음 도입돼 가지고 2017년 문정권 들어서 7개, 2018년에는 21개, 올 상반기 상장을 완료한 18개 기업 가운데 40%인 7개가 특례 상장이었다고 합니다. 문 정권 들어서 이 기술 특례 상장들이 늘어나고 또 다른 특례 상장이 늘어나면서 정권가의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비리의 온상이 되어가고 적자 바이오가 3년 뒤에 수백억 흑자가 기본인 이런 특례 상장에 호구가 안 되려면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거래소는 올해도
기술 특례 상장 같은 특례 상장의 문을 더 열어주고, 자,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자, 상장한다라는 거는 일정한 수준이 돼야 상장하는데, 수준이 안 되는 거를 기술을 핑계로 또 성장을 핑계로 이익 실현을 핑계로 상장시켜주는 이 자체가 권력과 기업 사기꾼들이 붙어 먹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 12월에 한참 이 한국에 촛불로 뒤덮고 박근혜 정권이 이제 막 탄핵되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코스닥에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직후에 13,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2017년 11월 21일 13만 천원 10배가 올랐죠. 13,000원짜리가 13만 원이 되었으니까요. 장중 최고가는 한때 15만 2천원까지 갔고, 그러다가 2018년 6월 5일까지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2017년 11월에 잘 나갔고 2018년 한 3, 4월까지도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2019년 7월 9일 날 팩400 사고 터지기 전에 42,000원대 이주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팩400 쇼크가 2019년 8월 2일 날 생기니까 3일 연속 하한으로 15,000원으로 떨어지고 이후에는 만원이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모가를 15,000원으로 해서 신라젠이 공모되기 전에 장외에서 한 25,000원에 거래됐대요. 그러니까 2016년 11월쯤 기업 공개가 되기 전에 장외 거래가 25,000원쯤 됐는데, 오히려 공모했을 때는 이 15,000원이었고 공모 확정가가,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직후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13,500원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기술이나 성장성 등을 바탕으로 특례 상장된 코스닥 기업 6곳 중에 5곳이 그런 수준으로 적자 상태라고 합니다. 자, 2005년 이후에 특례 상장된 코스닥 기업 66개 중에 연간 당기 순이익 흑자를 낸 곳은 11개, 16.7%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5년 이후에 지금까지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대부분의 특례 상장 기업들이 기술이 그렇게 있고 성장성이 있었으면 돈을 벌었어야 되지, 몇 년이 지나면. 근데 안 되는 걸 보면 이 특례 상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안중 등이 2015년에 양산 부산대 병원장을 할 때부터 신라젠과 연관성을 가졌고,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을 탄핵의 와중에서 지금 됐고, 그리고 이 공모가가 실제 장외 가격보다 훨씬 낮았던 신라젠 주식이 문 정권의 집권 한 6개월 후에 10배가 뛰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가? 지금 우리가 정말로 누가 신라젠을 관리하고 있는가? 문 정권은 신라젠 외에도 왜 이렇게 2017년에 7곳, 2018년에 21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해 또 상반기에 7개라는 거예요. 특례 상장을 많이 시키는가? 이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국민들 보고 사기 기업들을 특례 상장시켜서 사라고 하고 돈은 누가 벌어먹는가? 자, 신라젠이 성공하니까 이제 특례 상장 기업은 대박 치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이 부분 집중 수사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